아빠 지금 뭐 찍는 거예요? 사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가족들과 함께 이곳을 한번 방문해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근데 영상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서 업로드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버렸어요. 안녕하세요, 동캐플렉스의 동캐십니다. 여러분, 여행이란 추억을 남기는 과정이라고 하죠. 물론 전 요즘 추억보다 유튜브 영상을 찍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편. 그리고 오늘은 제가 고인물이라고 할 만큼 꽤나 빠삭한 장소, 호캉스 가고 싶은데 좁은 객실 때문에 망설여지고 리조트를 가자니 수도권에서 먼 거리 때문에 고민될 때 딱인 곳, 바로 저기 보이는 건물. 저거 시그니엘 아니야? 시그니엘처럼 보이지만 시그니엘은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시그니엘의 장점을 상당수 가지고 있는 곳, 거기다 가격은 절반도 안 되는 호텔, 일명 보급형 시그니엘. 평균 50평대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는 하늘 위의 5성급 레지던스. 서울에서 1시간도 안 걸리는 접근성 극강의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이에요. 오늘도 광고 없고 협찬 없이 100% 내돈 내산으로 떠난 여행. 이름값은 시그니엘과 비교도 안 되지만 당당히 싸움을 걸어보는 언더독의 패기 넘치는 도전부터 마지막엔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저만의 여행 비밀까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호텔이 시그니엘만큼 높아? 시그니엘과의 대결 그 첫 번째 라운드는 건물의 규모와 높이. 오크우드 인천은 무려 305m에 68층. 건물을 지을 당시엔 국내에서 가장 높았던 곳이에요. 하지만 시그니엘은 아시아에서도 자랑할 높이, 무려 555m에 123층.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레벨이기 때문에 완벽한 패배.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라운드는 주차 공간. 차량으로 바글거리는 시그니엘보다 상대적으로 널널한 편이에요. 제가 전에 영상을 올렸던 송도 쉐라톤 호텔과 포스코 타워의 오크우드 호텔까지 드넓은 주차장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 스트레스를 겪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2라운드는 오크우드의 가벼운 승리. 시그니엘은 마트랑 백화점에 쇼핑몰까지 연결되어 있으니까 복잡한 거지. 3라운드 쇼핑 부분. 시그니엘은 호텔과 바로 붙어있는 쇼핑 공간이 엄청나죠. 그렇다면 오크우드는 어떠냐? 차로 5분만 가면 송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과 트리플 스트리트가 등장하지만 직접 연결된 백화점과 쇼핑센터는 없어요. 그러니까 3라운드는 오크우드의 완패. 그래도 차를 타고 나갈 필요 없이 지하 주차장을 공유하는 공간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롯데마트. 저는 여기서 김밥 앤 롤 닭강정 세트 하나 구매한 다음 대망의 4라운드 공원 부분 대결을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그니엘 바로 앞에 석촌호수가 있다면 여기 오크우드 건너편에 센트럴파크가 있어요. 석촌호수는 21만 평, 센트럴파크는 훨씬 넓은 37만 평. 거기다 풍성한 녹지 때문에 공기도 좋고 보트도 탈 수 있고 사슴도 볼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라. 제가 갔을 때 사슴 사육장 관람 중지. 하지만 괜찮습니다. 시원한 공기를 맞으면서 먹는 도시락. 아빠 호텔 뷔페보다 이게 더 맛있다요. 작은 딸이 너무나 좋아하던 메뉴, 거기다 큰 딸이 좋아했던 바나나 우유까지. 스쳐가는 기억 속에 고요하고 평화로운 피크닉을 즐겼어요. 공원의 맑은 공기와 시원한 스카이라인. 4라운드는 오크우드의 압승. 의외로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는데 시간은 2시가 다 됐고 호텔로 올라갔습니다. 대망의 5라운드는 체크인 부분. 시그니엘과 오크우드의 유사한 점, 프론트 데스크가 고층에 위치하고 있어요. 시그니엘은 무려 79층에서 체크인, 오크우드는 36층 스카이 로비에서 체크인을 해요. 역시 시그니엘 승리네. 그렇지 않아요. 시그니엘은 체크인 절차를 미리 진행해도 입실 시간은 3시로 칼같이 지키는데 오크우드 인천은 2시부터 키오스크 체크인 대기 등록을 시작하고 만약 객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얼리 체크인을 진행해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개꿀인 오크우드의 승리. 그리고 이제 대망의 6라운드. 객실 컨디션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방으로 올라갈게요. 객실 엘리베이터는 로비에서 안쪽으로 이동하면 따로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시그니엘과 비슷하죠. 객실 타입은 기본적인 스튜디오 객실이 있고 침실 개수에 따라서 규모가 커지는 방식. 제가 예약한 건 원 베드룸 프리미어 객실이었어요. 근데 객실이 시그니엘보다 좋을 순 없지 않아? 물론 시그니엘 하드웨어는 너무나 근사하죠. 그런데 오크우드는 넓이와 실용성으로 승부. 먼저 들어오자마자 부엌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커피와 티 종류, 커피포트, 냉장고에 들어있는 물 2병까지는 일반 호텔과 비슷하지만 2구짜리 인덕션, 싱크대와 세제, 각종 조리도구, 식기류는 당연하고 거실로 가는 길엔 한국인을 위한 밥솥, 외국인을 위한 토스트 기계, 그리고 옆쪽으로 대형 세탁기까지. 그야말로 리조트보다 더 완벽한 시설. 와 거실이 왜 이렇게 넓어? 광활한 거실에 4인용 식탁, 소파, 테이블도 널찍하고 건너편 TV 아래 홈시어터 스피커까지 이거저거 다 들어가 있는 곳. 거실 안쪽에 서랍장도 널찍해요. 서랍 곳곳에도 수납 공간, 드레스룸으로 가면 옷을 넣어둘 수 있는 공간까지. 그야말로 짐 넣어둘 곳이 넘치는 곳. 이제 거실을 지나쳐서 안쪽으로 들어갈게요. 더블 침대 하나, TV가 놓여있는 단촐한 구성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도 옷방이 하나 더 있어요. 샤워 가운 2개, 러기지렉, 슬리퍼 2개, 빨래통까지 있을 거 다 있습니다. 안쪽으로 책상도 하나 보이고 그 옆으로 욕실 등장. 아빠
학교에서 TV 보여주세요. 너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예전에 딸들 TV로 뽀로로 친구들 보면서 목욕을 1시간 넘게 했던 곳. 토비, 에리, 패티, 크롱 그리고 또 뭐더라. 예전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었는데 오랫동안 안 봤더니 이름도 잊어버렸네.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세면대 위를 살펴보면 바디로션과 핸드워시는 프리아 제품, 안쪽으로 비데가 딸린 변기가 있는데 저 의자는 뭐냐. 딸들 재우고 나서 제가 자주 이용하던 놈. 이걸 가지고 샤워실 안쪽으로 들어가면 보이는 비밀의 스위치, 스팀 사우나 기능이 있어요. 이놈 틀어놓고 반신욕과 번갈아서 해주면 나름 피로가 풀려요. 거기다 전객실 욕조가 구비되어 있는 것도 커다란 장점이에요. 분명 시그니엘만큼 고급스러운 하드웨어는 없지만 깔끔하고 넓은 객실과 욕실, 취사시설까지 실용적인 공간을 야무지게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룸컨디션 부분은 무승부로 마무리. 시그니엘은 뷰가 미쳤잖아. 7라운드는 뷰 대결. 분명 국내 최고 높이 시그니엘에서 내려다보는 엄청난 시티뷰, 그리고 멀리 보이는 한강뷰는 넘사벽일 것 같지만 여기 오크드의 뷰는 무려 5개. 시티뷰, 파크뷰, 이초홀 공원뷰, 대도지 공원뷰, 오션뷰까지 선택지가 다양해요. 하지만 여기서 유의하실 점, 스튜디오 슈페리어 객실과 원베드룸 슈페리어 객실에는 가장 인기 많은 파크뷰가 없어요. 파크뷰를 받아야 되는 건가? 어떤 객실 예약해야 되지? 파크뷰 객실이 인기가 많죠. 저 역시 옆에 있는 쉐라톤 호텔에서는 무조건 파크뷰를 추천하는 편. 하지만 여기 오크우드에 올 때는 오션뷰 객실을 선호해요. 송도 신도시의 근사한 시티뷰 너머로 보이는 서해 바다, 반짝이는 태양이 물결에 비치는 멋있는 빛깔까지 굉장히 근사하죠. 솔직히 삭막한 서울 도심보다 훨씬 더 근사한 풍경, 높이는 시그니엘보다 낮을지 몰라도 뷰 하나만큼은 오크우드에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저 역시 근사한 바다를 눈에 가득 채우면서 욕실에서 반신욕과 사우나를 즐기고 싶었지만 시그니엘이었으면 라운지 가서 커피 한잔 했을 텐데. 8라운드 편의시설 부분. 라운지 무료 이용이라는 시그니엘의 엄청난 혜택은 아주 괜찮지만 여기 오크우드에도 65층의 아주 근사한 분위기의 파노라마 65가 여기 유료잖아. 그렇게 시시하게 8라운드가 끝나나 싶었지만 여기 오크우드엔 어린이들을 위한 라운지, 놀이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뷰가 가장 좋은 놀이방, 37층의 투숙객 무료 이용 장소가 기다리는 중이에요. 무엇보다 놀이방의 큰 장점은 바로 이놈 레트로 오락기 2대. 아빠들에게 꿀같은 휴식 공간이에요. 가족 고객에게 미성년자 입장이 불가능한 시그니엘 라운지보다 더 유용하겠죠. 저 역시 여기서 추억의 레슬링 게임 한번 때리다 보니까 그 재미에 홀려서 오크우드의 편을 들어주고 싶었지만 그래도 심판은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법. 8라운드는 시그니엘 라운지에 한 표를 던져야 하는 게 상식이겠죠. 근데 지금 몇 시지? 벌써 해질 시간 다 됐네. 빠르게 객실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굳이 오션뷰를 배정받은 이유, 바로 저기 바다 너머로 사라지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예요. 서해가 하루 중 가장 아름답게 변하는 순간,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의 고층 빌딩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근사한 일몰. 아빠, 태양이 소세지 같아요. 소세지 길쭉하잖아. 자르면 동그랗잖아요. 딸들의 시각에 신선한 자극을 받던 때가 생각나요. 이거저것 챙겨주고 매일같이 놀아주느라 힘들었기 때문에 그땐 여유롭게 경험할 수 없었던 9라운드. 룸서비스를 한번 만나볼게요. 43,000원짜리 능이갈비탕 주문. 음식은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근사한 일몰과 함께하는 식상, 반찬 4종과 뜨끈한 갈비탕 오픈. 커다란 갈비 4덩이와 능이버섯 약간. 과연 맛은? 고기가 좀 더 부드러웠으면 좋았을 것 같은 맛. 물론 가격은 시그니엘보다 저렴하지만 음식 맛은 시그니엘이 어나더 레벨로 압승. 1층에 배달존도 따로 있고 조리시설도 충분하니까 오크우드에선 비싼 룸서비스 드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결정타 나간다. 시그니엘 옆에 서울스카이 전망대 따로 있는 거 알지? 과연 그게 결정타가 될 수 있을지. 10라운드 외부 전망대 대결을 위해 차를 타고 5분을 이동했습니다. 여기는 바로 G타워. 33층으로 올라가면 이페조 홍보관이 있어요. 이곳에서 바라보는 야경은 유리창 너머의 영롱한 도시, 송도 전체가 은은하게 반짝이는 조명박스, 거기다 근사한 디오라마 미디어아트도 상영 중. 미래 도시 송도를 잠깐 걸어보고 밖으로 나가면 고우와 모네 그리고 마네, 유명 화가들의 화풍으로 그려낸 송도의 모습까지. 그래서 입장료가 얼만데? 입장료 무료, 주차도 1시간 무료. 서울스카이 전망대가 국내 최고인 건 확실하지만 G타워의 압도적인 가성비 때문에 10라운드 역시 무승부. 그렇게 의외로 팽팽한 대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호텔로 돌아가서 11라운드 피트니스 대결. 무인으로 카드키를 찍고 들어가면 되는 곳. 운동복과 수건은 셀프로 꺼내서 이용할 수 있고 안쪽엔 씻을 수 있는 라커도 있지만 라커룸에 키가 없다는 건 함정이에요. 그래도 기구는 넉넉하고 무엇보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광이 근사해요. 하지만 시그니엘의 피트니스 센터는 뷰와 기구, 넓이 면에서 모두 압도적, 절대 이길 수 없는 퀄리티를 자랑하죠. 그러니까 11라운드는 가뿐하게 시그니엘의 승리. TV 틀어놓고 야경 보면서 반신욕 마치고 나니까 예전에 딸들이 저를 위해 선물을 해줬던 생각이 나요. 우리가 칵테일 만들어줄게요. 아빠 피곤하니까 비타오백 넣고 맛있으라고 모구모구도 넣어줄게요. 짜잔, 비타모구 칵테일 완성. 이거 예전에 진짜 맛있었는데 확실히 칵테일은 바텐더가 중요하죠. 딸들의 애정어린 칵테일을 그리워하면서 그대로 뻗어버렸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대망의 12라운드 조식 시간이에요. 37층에 있는 오크 레스토랑으로 내려갔어요. 최근에 구독자분께서 예전에 조식 소개 방식이 그립다고 댓글을 주신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때를 생각하면서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뷔페에 올 때마다 모든 음식을 먹어보고 가장 맛있는 것들로 마지막
마지막 한 접시를 먹는데요. 이날의 마지막 접시는 데리야끼 소스 닭고기구이, 소불고기, 제육볶음, 명란젓과 오징어 젓갈이었어요. 불고기는 적당히 달고 간간한 편, 양념이 과하지 않아서 나이스. 제육볶음도 기름기 없이 고추장 양념에 잘 볶았어요. 데리야끼 소스 닭구이는 윤기를 타고 미끄러져서 손쉽게 단백질 충전, 그리고 명란젓 더하기 오징어 젓갈 조합, 소고기 죽에 올려서 순식간에 해치웠어요. 다른 것들은 맛있지도 맛없지도 않은 느낌. 베이커리도 그렇고 콜드푸드도 그렇고 특별한 매력은 없어요. 그야말로 다이닝에 있어선 시그니엘과 비교도 안 되고 다른 5성급 호텔에 견주어도 꽤나 부족해요. 그래도 전망 하나는 근사하고 조식 사정 결제 시에 37,6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게 꿀팁. 조식 가격이 싸긴 싸네. 물론 그렇긴 하지만 12라운드도 완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치명적인 단점 때문이에요. 100% 내돈내산으로 다녀왔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의 첫 번째 단점, 조식당 규모가 크지 않아요. 거기다 외국 항공사 직원분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른 시간에 자리가 다 차는 편. 그래서 휴일에 조식당을 이부제로 운영하는 것도 단점이에요. 음식은 그냥 배달시켜 먹어야겠네. 시원한 위스키 한잔 먹게 얼마 좀 달라고 하자. 두 번째 단점은 서비스 부분. 5성급 호텔인데 얼음은 유료 제공, 3,000원의 비용이 발생해요. 거기다 객실 정비 시에 설거지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것도 반드시 참고해야 되는 부분. 레지던스니까 그 정도 이해할 수 있지. 맞아. 우리 같이 수영장 하러 갈까? 세 번째 단점, 수영장과 사우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점으로 객실 난방이 좀 약한 편이에요. 넓이가 꽤나 넓고 층고는 살짝 높은데 방이 빵빵하게 덮여지지 않습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시그니엘이랑 오크우드 중에 어디가 나은 거지? 최종 결과 발표 시간. 시그니엘 대 오크우드, 오크우드 대 시그니엘. 총 12라운드의 대결 결과 6개 라운드에서 시그니엘 승리, 4개 라운드에서 오크우드 승리, 2개 라운드 무승부. 그러니까 최종 결과는 시그니엘 승리. 잠깐만 가격 좀 알아보자. 여기서 반전의 마지막 한방. 시그니엘은 평일 객실료가 50에서 60만원 이상, 거기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하지만 오크우드 프리미어 2000은 제가 예약한 원 베드룸 기준 시그니엘의 절반 이하 가격. 저렴한 행사가 있을 땐 20만원 초반대에도 예약이 가능하고 주말엔 20만원 후반대 가격도 꽤나 나와요. 무엇보다 수영장이 필요 없고 식구가 많은 가족이라면 넓은 공간과 취사시설의 장점이 꽤나 커요. 스튜디오 슈페리어 객실은 정원 2인, 원베드 객실은 기준 정원 3명에 최대 정원 4명, 투베드 객실은 기준 정원 4명에 최대 정원 5명, 3베드 객실은 기준 정원 6명에 최대 정원 7명, 즉 기준 정원에서 1명까지 인원 추가가 가능해요. 인원 추가 비용은 1명에 36,300원, 엑스트라 베드 추가는 6만원, 기준 인원을 넘어가면 요금을 지불해도 인원 추가는 불가능. 그리고 여기서 꿀팁 하나, 만약 객실에 패밀리란 이름이 붙어있으면 정원이 1명 더 많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서 예약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개인적으로 4인은 원 베드룸 프리미어 패밀리 객실 이상, 3인은 스튜디오 디럭스 패밀리 객실 이상만 예약해도 공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먹을 건 배달이나 마트 이용을 추천. 호텔 안에 놀이방과 헬스장 꼭 이용하고 따뜻한 날은 센트럴파크에서 배도 타고 산책도 하고 근처에서 쇼핑까지 하면서 1박 2일을 실컷 즐기기에 좋은 곳. 퇴실일 밤 11시까지 주차도 무료니까 이 부분 역시 개꿀이죠. 그러니까 저 역시 이곳을 굉장히 자주 이용했던 거예요. 아빠 지금 뭐 찍는 거예요? 사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가족들과 함께 이곳을 한번 방문해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근데 영상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서 업로드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딸들과 갈매기 먹이를 주던 솔창공원으로 향했어요. 근데 이거 뭐야, 이제는 갈매기 먹이 주기 금지. 그래도 예전 영상엔 갈매기가 나오네. 분명 전 추억이 아닌 컨텐츠를 위해서 여행을 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이 화면들 보니까 어쩌면 지금의 여행도 여러분과 함께 추억을 남기는 과정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3년 참 많은 게 변했습니다. 딸들은 더 이상 동물의 숲을 하지 않고 작은 딸과 큰 딸은 함께 목욕을 하지 않고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도 그때랑 달라졌죠. 와 맛있겠다. 그러니까 언니 맛있어? 맛있어. 지금은 즐기지 못하는 큰딸과의 거리낌 없는 식사 시간. 그때의 기억은 영상 속에 남아있어요. 여기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저만의 여행 비밀.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란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즐기는 거예요. 의견이 엇갈려도 절대 싸우지 마시고 작은 실수와 사고도 영상으로 가끔은 남겨보세요. 저 역시 수많은 여행의 시행착오가 3년 전의 영상 속에 남아있었습니다. 계획 부족으로 촬영 실패, 떡볶이 조리 실패, 딸들 챙기러 왔다 갔다. 찍어놓은 영상은 군데군데 비어있어요. 하지만 그런 실패 속에도 분명히 행복은 남아있습니다. 다음에 또 옵시다 친구들.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진 못했었지만 그때 딸들과 함께한 기억이 남아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부디 지금을 스쳐가는 따뜻한 추억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고스란히 사진 속에, 영상 속에, 그리고 기억과 마음 속에 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의 여행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